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블루스의 거장 김목경. 한국의 에릭 클랩톤으로 불리는 그는 한국인의 감성과 관록 있는 연주로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아왔는데요. 2003년 미국 멤피스를 비롯해 일본, 노르웨이 등 유명 블루스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블루스 연주자로 활약해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비인기 장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규 앨범을 6장 내고 꾸준히 공연을 열어온 김목경. 그의 불꽃 같은 음악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앞서서 블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사실 블루스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예, 어떤 장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블루스라는 음악은요, 모든 대중음악의 뿌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발생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재즈도 나오고 락도 나오고 락앤롤도 나오고 오늘날의 지대한 그 팝 음악에 영향을 미친 뿌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블루스라는 음악이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은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상 누각이라는 거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예, 그래서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네.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의 음악적 색깔을 입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팝 중에서 대표적인 곡을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뭐 게리 무어도 있을 거고요. 네네. 에릭 클랩튼, 네, 유명하죠. 비비 킹 뭐 이런 사람들. 에릭 클랩튼 같은 사람은 이제 원더풀 투나잇 같은 곡도. 네. 그거 정말 밤에 들으면요 환상적이죠. We'll go to a party. The thrill is gone. The thrill is gone away. 그런데 이 블루스의 출발이 사실은 흑인 노예들에게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네, 궁금하네요. 사실입니다.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왔잖아요. 네네. 노예로. 근데 이 사람들이 낮에 노동을 하고 밤에 너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 달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울부짖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음계가 백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음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백인의 뭐 예를 들면 농장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흑인들은 어디서 음악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읊조림을 한 건데 예, 그래서 나중에 백인들이 그거를 이용해서요. 그 음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락앤롤이라는 음악이 탄생하게 됩니다. 단지 거기다가 백인들이 유럽에서 가져온 칸츄리 음악을 이렇게 합쳐요. 그렇군요. 굉장히 원초적이에요, 음악 자체가. 그러네. 야, 참. 누구에게 그 영향을 또 받은 분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가 전부 음반을 청계천 가서 샀어요. 네. 다들. 가짜죠, 그러니까는 뒤로 나오는 음반. 네. 거기 가서 그냥 뭣도 모르고 음반을 한 장 샀어요. 굉장히 그림이 멋있어서 2장짜리 앨범이었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백인들의 음악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비틀즈나 롤링스톤즈나 뭐 레드 제플린이나 이런 백인들의 그 백인 그룹들의 음악을 듣고 기타를 흉내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도저히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런데 청계천 가서 그 판을 한 장 사가지고 그 앨범이 블루스 뮤지션들의 앨범이었어요. 2장짜리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샀죠, 사실은. 그래서 집에 와서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듣는데 기타의 모든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백인들이 제가 그렇게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네. 그 음반에 있는 사람들 거를 계속 듣기 시작했죠. 네. 거기 주로 이제 그 음반에 있는 사람들이 흑인 뮤지션들이었어요. 네.
정말 유력하네요. 그토록 알고 싶었던 비밀을 우연히 발견하신 우연이에요. 거잖아요. 정말 예. 우연이에요. 근데 그 한국인들에게 블루스의 피가 흐른다고 들었어요. 네. 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공연을 하러 다녀요. 블루스 페스티벌을. 그런데 다들 블루스는 잘해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조금 틀려요. 우리는 원래 그 블루스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서양의 블루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음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블루스의 음계를. 되게 흥미로운데, 예. 예를 들면 이건 다 아시죠? 이건 우리 음계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근데 이걸 만약 서양 사람 보고 치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용했던 5개의 음을 가지고 비슷하게 쳐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똑같은 음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리듬만 틀릴 뿐이에요. 느낌이 다르네요. 블루스는 음계가 몇 음계? 5음계예요. 5음계. 비슷하면서도, 예. 있죠, 그거. 궁산각지우. 그거하고 그러면 똑같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거기 안에서 놀아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블루스 음악은 백인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5개 음에서 이제 뭐 플랫도 되고 샵도 되고 해서 많이 붙지요, 이제 예, 지금 예. 와서는. 그러나 기본적인 건 블루스 5음계입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처음에 비틀즈 같은 그룹이 탄생되기 전에 미국의 블루스 음악이 영국에 가서 비틀즈라는 사람들이 그 블루스를 듣고 비틀즈를 결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죠.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가서 또 큰 성공을 거두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런 비틀즈나 롤링스톤이나 다 영국 사람들인데 에릭 클랩튼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왜 미국에 와서 성공을 했느냐? 영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가? 다 그게 아니에요. 블루스라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지금 전 세계의 팝 시장을 한 90%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어요. 이 음반 시장이나 팝 시장을.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속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이렇게 열광시키는 음악을 할 수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블루스고 네. 하나는 칸츄리 음악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 2개가 이제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팝 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나면은 블루스의 중요성을 우리 음악하는 뮤지션들이 좀 알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이걸 하면은 좀 더 세계 시장에 연주자로서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김목경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보틀렉 주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슬라이드 바를 손가락에 끼워서 이렇게 연주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그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는 거예요. 끼고 치는 건데 예전에는 흑인 노예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소의 뼈나 말의 뼈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땅을 갈다가 그럼 그걸 갖다 이렇게 기타에다 댄 거예요. 이렇게. 그 소리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뭐 이런 소리가 네. 재밌네요. 미끄러지는 이런 느낌이 소리가 좋네요. 나니까는 제가 처음에 이 보틀렉이란 이거를 접했을 때요. 네. 하와이안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그러네.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루스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변형시켜서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눈앞에 막 소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공간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빌 스트리트 페스티벌에 초청된 게 동양인 우수는 최초라고 들었어요. 최초.
2003년도 미국의 그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멤피스는 음악의 도시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초청을 했어요, 저를.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음악 페스티벌에 3일 동안 연주를 하고 노래를 했어요. 거기 있는 현지 사람들하고 밴드하고. 근데 그 페스티벌이 굉장히 대규모예요. 한 13만 명이 오는. 네,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데인데 이제 거기에 한번 출연을 하게 되면 흔적을 남기게 되면은 전 세계 블루스 하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주목받는 신인이 네. 되는 거죠. 제가 거기 공연 열흘 전에 갔어요. 열흘 전에. 왜냐하면 거기 있는 세션맨들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맞춰봐야 되니까. 네네. 열흘 전에 갔는데 벌써 제 1집 앨범에 미스터 클랩튼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제가 영어로 부른 거예요. 그 에릭 클랩튼이 그 당시만 해도요. 80년대 중반 정도 그때 내가 이 곡을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에릭 클랩튼이 그렇게 활동적이지가 않았어요. 이제 막 침체기에서 다시 이제 그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을 좀 접었다가 다시 한번 재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 곡이 그 에릭 클랩튼에 대한 노래예요. 좀 들려주세요. Hey, Mr. Clapton, some people say. Hey, Mr. Clapton, some people say you're getting old and dead now. Hey, Mr. Clapton. 그 곡이 라디오에서 계속 나왔었나 봐요. 그 멤피스에서.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중국집 같은 데 밥 먹으러 가면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조그만 애가 와서 아빠는 저기 서 있고 와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하면 사인해주고. 한국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거기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블루스를 처음 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블루스라는 음악인이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죠. 예. 원래 꿈은 아니신 거예요? 단지 그때 어린 생각으로는 야 드디어 나는 비밀을 알아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기타의 비밀을 알아냈다. 그래서 아 이걸 열심히 해야겠구나 한 정도였어요. 대학 들어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다시 복학하려고 그러는데 네. 한 6개월 정도의 그 텀이 있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저 영국에 가서 영어 좀 한 3개월만 배우고 오겠습니다. 3개월치의 돈만 저를 좀 지원해 주세요. 예, 예. 그때 어머님이 딱 3개월치의 돈을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영국에 갔어요. 정말 호롤단신 갔죠. 그게 84년도예요. 영국에 가서 전혀 다른 그 문화와 세상을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젊었을 때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뮤지션들 연주하는 걸 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공짜로 이렇게 큰 공원 같은 데서 누워서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것들. 음악 인생에 이제 결정적으로 큰 스승을 만났다고 그래요. 아, 저한테 스승이라면은 딱 한 명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음악적으로는. 누군데?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영어가 좀 되고요. 사람들하고 소통이 좀 되고 나서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연주도 좀 제대로 되고 영국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본토 사람들하고. 그 구인 구직할 때 뮤지션들 구인 구직하는 멜로디 메이커라는 잡지가 있어요. 예.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뭐 뭐지? 건반 치는 사람 구한다, 뭐 기타 구한다 쭉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기타 블루스 기타리스트를 구한다고 나왔어요. 전에서 그 주소 가르쳐 주는 주소로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문을 딱 열어준 사람이 그 팀의 리더예요. 건반 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동양 사람이 이렇게 기타 들고 있으니까. 그게 87년도예요. 이제. 네. 그때만 해도 동양인은 생각을 좀 안 했나 봐요. 한국을 잘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팀에 이제 조인을 해서요. 예. 거기서 같이 한 2년 했나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때 많이 배워서 오늘날에 제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 같은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블루스 음악을 해오시고 나중에는 음반을 또 내게 되시죠. 영국에서요? 예. 네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음반을 냈어요. 대단하시죠? 제 1집을 거기서 녹음했어요.
보통 그 친구들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뭐 음반을 한국에서 내서 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음반을 내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총 8곡을 녹음했는데요. 6곡 정도가 영어로 된 거고 2곡인가 3곡이 한국 곡이었어요. 한국말로 한 거. 그중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부부가 아닌 그 히트가 영국의 노부부를 보고 작곡 작사를 하셨다고. 맞습니다. 그 얘기 참 재밌잖아요. 그 어떻게 된 거? 이제 제가 살던 방이요 2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면은 건너편 집에 뜰이 보여요. 예예예. 근데 그 집에 영국 노부부 2분이 살고 계셨어요.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노부부의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와요. 그리고 한 10시 정도 되면은 차를 타고 아들 데리고 이제 가요. 근데 그때 노부부가 손잡고 대문에서 이제 정원 거쳐서 현관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제가 몇 번 보게 됐어요. 예쁘네요. 네,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 벌써 제가 거기 있었던 지 한 5년 차 됐을 때니까요. 한국에 한 번도 안 오고 굉장히 좀 향수병에 걸려 있을 때죠. 저도 이제 부모님도 뵙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한국도 그립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2분의 뒷모습을 보고 야 우리하고 문화가 틀리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틀리는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틀릴까 하고 이렇게 쭉 써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막내 아들 대학 시험, 그 다음에 신혼 초에 이렇게 넥타이 매주는 거. 기가 막혀요. 걔네들은 그냥 지가 매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매잖아요. 뭐 그런 것들. 네. 그렇게 쭉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멜로디를 붙인 거죠. 그래서 그 곡이 탄생하게 됐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알기로는 김광석 씨가. 이 김광석 군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앨범을 갖고 와서 90년도에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네. 1990년도에. 그런데 김광석 군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방송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듣고 어느 60대 노부부 얘기를 듣고 93년도인가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요번에 내가 다시 부르기라는 걸 하는데 그 형곡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좀 내가 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써. 곡비는 안 받고? 그래서 광석이가 그러더라고요. 김광석 군이 형 근데 곡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번에 내가 너한테 빌린 거 있잖아. 얼마? 이거 김광석 군이 좀 돈을 빌려줬었어요 저한테. 그거랑 그냥 퉁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10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도. 그래서 부르게 됐어요. 부모님 생각하면 뭐 늘 미안하죠. 잘해야지. 그러다가 또 못하고. 황혼의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이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곡 만든 분이 김목경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블루스 음악, 컨트리 블루스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그분이 부르셨고 제 그 다시 부르기 음반에 실은 곡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냐라고 여쭤봤더니 부모님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그러시더군요. 가시게.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김광석 군이 부르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부르셨어요. 잘 됐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주 명곡이죠. 오늘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저희가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모두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긴 날 홀로 두고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안녕히 잘 가시게 안녕히 잘 가시게 안녕히 잘 가시게 네. 근데 지금 요 근래 와서 몇 년 전부터 한 생각인데요. 제목이 잘못됐어요, 이게 사실. 왜? 60대가 노부부가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죠. 그렇구나. 네. 청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으니까 그 60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컸죠. 서유석 씨는요. 네. 서유석 씨도 이 곡을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전화했더라고. 야, 그 노자 빼면 안 되냐? 아, 형 빼세요. 네. 그래서 그 서유석 씨는 네. 어느 60대 부부 부부의 이야기. 이야기 이렇게 됐어요. 오늘의 김목경 씨가 있기까지는 정말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기타 치시죠? 매일 치죠. 매일 치죠? 매일 칩니다. 저는 침대 옆에 하나 있고요. 마루에 컴퓨터 옆에 하나 있고 제가 가서 앉아 있는 데는 다 있어요. 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 그게 참 힘들고 험난한 길이에요. 기타를 친다는 게, 네, 기타리스트가 된다는 게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끝이 없으니까 계속 재밌게 가는 거예요. 예. 만약 끝이 있으면은 뭐 그런데 하는 데까지 그냥 계속 가보는 거죠. 정말 이제는 무대에 서실 때 몸이 기억해서 연주할 것 좋은 같아요. 얘기예요. 네. 네. 정말. 맞아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도 무대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몸에.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 올라와서 연주하면 이상하거든요. 안 되죠. 네. 그래서 항상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 블루스가 좋아서 그 길만 30여 년을 쫙 걸어오셨는데 예. 그런 아티스트로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느껴봤습니다. 네.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 고독이 오히려 오늘의 김목경 씨를 또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저도 덕분에 김목경 씨를 통해서 블루스가 정말 어떤 건지 좀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요.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